네, 안녕하세요. 저기 조합원 224-22번지 송재현 건축사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제가 1년 전부터 이제 전 조합장님 상대로 이제 계속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나가야 될 어떤 길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계속 또 말씀드리고 했는데, 뭐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은 조합원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저는 이런 우리가 모임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우리 집을 짓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토론하고 하는 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할 것은요, 제가 작업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비 계획이 이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공공에서 이 지구단위,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나오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공람을 해서 그 공람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변경할 거는 하고 그냥 진행할 거는 그냥 진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꼭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없이 그냥 진행하다가는 막 중구난방으로 막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런 과정을 겪어야 이 서울시에서도 이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조금 수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성수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워낙에 오랫동안 장기간 묵혀뒀던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4차례의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지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변경된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은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1, 2, 3, 4지구가 어떻게 해도 그냥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번 계획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4개 지구를 한꺼번에 묶어서 출발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라든지 준비되면 가라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 계획을 이제 이 정비 계획안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라는 것을 아마 조합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거는 다 끝나고 그렇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과거에 뉴타운, 서울시에서 뉴타운 계획할 때도 책임 건축가로도 좀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SH공사 평가위원도 좀 하고 그래서 조금 알긴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조합원들의 이 생각을 모으고 그것을 이렇게 취합하고 하는 과정을 겪는 건 우리 사지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언제든지 조합에 의견을 내시면은 가능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성수 사지구 구체화령 계획의 방향이 이러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부터는 우리 사지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걸 이제 공부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차장이든 여러 가지 부대 시설 가지고 또 공부를 할 거고, 네 번째는 주거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사지구의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유튜브를 좀 봤는데 굉장히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이 성수 사지구에 대해서, 성수의 지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강남권하고 거의 같은, 압구정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 가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마 관심이 많으셔서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아실 텐데, 이미 성수지구는 이런 아이코닉한 개발의 이 방향이 강남을 뛰어넘는 수준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조금 이렇게 번잡하고 이렇지만 향후에 10년 후에 우리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예, 지금 오늘의 목차는 이제 현재 모습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의 종합시설 구상, 그 다음에 최근 변화하고 있는 성수지구의 특징. 저는 이걸 아이코닉 시티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타지구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뭐 최근에 준공한 원베일리가 이제 최근에 준공을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단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사지구 고급화의 목표와 실행 계획, 그 다음에 성수사지구의 미래상, 뭐 이런 정도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니까요.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지금 요거는 제가 사실 12월 말에 찍은 겁니다. 한참 그날 영하 15도인가 그러는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냐 어디냐면 여기 뚝섬로죠. 지금 요게 그 젠틀몬스터가 지금 짓고 있고 여기 좀 더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수대교 넘어가는 그 길에 버스 정류장이 되겠죠.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성덕정 길의 그 모습이죠. 요게 우리 이제 또 감사님 건물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그 아주 복잡한 현재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성수대교고요. 그 옆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도로가 여기까지가 도로인데요. 여기 도로에서부터 10m는 조경으로 이렇게 먹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건 도로가 여기가 도로가 아니고 이게 도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0m 정도는 다 뛰게 된다. 그래서 우리 단지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다음. 네, 요거는 우리 이제 강북강변도로로 들어가는 길이죠. 여기가 도로입니다.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를 도로로 알고 있는데 도로 경계선은 여기까지가 도로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0m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건축 한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굉장히 구에서 시에서 아마 투자를 해서 좋은 그 조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저는 뭐 우리 단지에서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높이를 보시면 여기보다 한 5m 정도 높이에 이제 이 인터체인지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 단지의 1층이 요 인터체인지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압구정도 이 4개 지구 전체가 데크화 되거든요. 지금 있는 1층은 지하 2층 정도의 레벨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벨의 기준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 한 10m 정도 높이에 우리 1층 그라운드 레벨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다 지하, 우리 트리마제처럼 트리마제가 한 5m, 6m 정도가 그라운드 플로어로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제 반대쪽에서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10m 정도 떨어져서 이제 우리 부지가 보시면 요 이마트가 지금 크라프톤에 넘어간 거, 뭐 여기에 젠틀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이 벌써 이 계획조차도 2년 이상 된 계획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님이 된 게 벌써 2년이 넘어가니까 그때 다룬 건데도 이게 벌써 한참 과거의 것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우리 연무장길이라든지 카페거리라든지 이 부분의 활성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요 구형은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게 좀 협의가 되면 바로 지을 것 같고 이쪽에 새로 또 굉장한 시설이 또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네, 다음. 네, 지금 성수의 최근 변화되는 모습이죠. 우리의 미래상과 직결되는 아이코닉 시티로 변화 중입니다. 여기 이제 크라프톤 사옥이 이마트에 들어오고요. 이마트는 이미 헐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주 괴물 같은 젠틀몬스터가 있고, 여기 보면 젠틀몬스터나 크라프톤이 좀 여기에 작업 중인데, 이게 우리 사지구와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지구도 이 진입구의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단지 전체의 모습을 굉장히 쥐락펴락할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리고 현재도 계속 바뀌고 있는, 물론 이 안도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지만 이 우리 사지구가 갖고 있는 코너도
굉장히 무시 못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런 거 보시면 이건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에 SOM이라는 미국 회사가 현상석 공모에서 당선된 3표 부지인데요. 자, 대단하죠. 이거 오피스고, 요건 아마 오피스고, 주택이 되고, 뭐 오피스텔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삼각형 부지를 아주 절묘하게 삼각형으로 이용하고 가운데를 비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디자인 퀄리티가 아주 수준이 높고, 뭐 이렇게 막 번잡하게 막 붙지 않아도 굉장히 디자인 퀄리티가 높은 수준의 그런 현상 공모가 돼서 2025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내년 여름까지 설계를 하고 시공사를 이제 해가 아마 뭐 현대 관계되니까 현대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주변 가치가 이 가치라는 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 수 있느냐 그 모일 수 있는 어떤 앵커 시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 앵커 시설이 될 만한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1, 2, 3, 4지구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그런 장소성 또 한강도 가지고 있고 뒤에는 성수지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화시켜서 우리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네, 요거는 이제 토지 이용 기반 시설 구상도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강변북로가 1지구에서부터 4지구까지 덮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한 6m 정도가 위에 이 데크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봤을 때 여기가 한 15m 정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변으로 높아지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 조성이.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전반적으로 이런 공공의 이용로를 이렇게 열어주겠다. 한강변으로.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그 맹점이 있냐면은 이게 단지 내로 지나가는 이 공공보행로를 갖게 됩니다. 이 단지 내로 지나가는 공공보행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디서 막 놀다가 야 한강 갈래? 그러면 여기로 막 우리 단지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마이너스죠. 우리 주거 단지의 이 구성으로 볼 때는. 다행히 우리 사지구는 그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버스 정류장 쪽으로 나가는 것만 좀 열어주면 되는데 우리 이 큰 구역에는 온전하게 그런 외부의 침입이 외부에서 이렇게 침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외부에서 다니는 통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1지구에는 벌써 이렇게 돌아가고요. 2지구에도 이렇게 돌아가고 3지구에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만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열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 집 앞으로 여기에서 막 밥 먹고 한강 갈래 하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죠. 사실 그거는 이 고급화된 단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단지의 이 세이프티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구성면에서는 사실 좋지가 않다고 보여지죠. 내가 나갔는데 막 모르는 사람이 막 지나가고 막 이쪽에서 놀다가 막 여기로 가고 저녁 때도 막 일로 막 가고 하면은 1, 2, 3구역은 벌써 이미 그렇게 다 막 벗겨진 상태가 된 거죠. 다행히 우리는 거기서는 조금 비껴나서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1, 2, 3구역은 요 앞에 여기 복합 용도로 사용하긴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3지구는 또 여기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는 내 집 앞마당에 막 이런 관공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썩 좋지는 않죠. 근데 우리 사지구에는 깨끗하게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네, 요거 보시면은 요거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기반시설 구상도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공공청사가 파란색이고 문화시설, 학교, 임대상가, 오피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중복 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요거는 내 땅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넣겠다는 거예요. 1, 2,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변 데크를 덮어주는 대신에 요 앞에다가 그런 시설물들을 놔서 사람들이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땅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거 사실은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한다는 것은 이 시설물의 유지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코너에 있던 공공시설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회가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좀 악조건들이 다 좀 바깥으로 리스크가 이렇게 해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물론 이제 1, 2, 3 구역도 부지가 넓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는 좋은데 내 땅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좀 핸디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지가 갖고 있는 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큐리티가 잘 구성이 돼서 아무나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성수 1, 2, 3, 4에서는 우리밖에 없다. 트리마제도 가보면은 사실 이 앞도 사람들이 막 다니지만 사실 여기에 세큐리티를 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체크하고 해야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가보니까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1, 2, 3, 1구역에다가 이런 통로에다가 이런 거 해놨다가는 이거 뭐 벌써 시에서 뭐 과태료 때리고 난리 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봐줘야 될 게 이 트리마제랑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있는데, 이 트리마제 길이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길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하고 연결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이 트리마제의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된다. 그거는 좀 인지하고 3지구 사이에는 요 60m 정도의 폭의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사실 여기에 건물이 들어와도 여기에 태진운수거든요. 그럼 여기에 건물이 들어와도 한강이 쫙 클린하게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치를 나중에 잘 구성했을 때 여기서부터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체 세대를 놓을 수만 있다면 요 땅이라든지 요 끝에 땅이라든지 여기라든지를 비워서 좀 더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요 배치 관련 총괄 도면인데 아마 이게 뭐야 막 모르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서울시에서 여기까지 그려놨다는 것은 이것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요청할 것은 땅을 더 달라거나 뭐 이런 걸 요청하기보다는 제가 하나 우리 사지구에 관련된 거는 이게 지금 도로가 15m짜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주차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와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거나. 근데 여기에는 들어가는 거 주차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파란 녹색으로 된 요 보행자 전용이 이쪽에 이제 우리 지금 성덕정 길이 차가 못 다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다니는 전용 보행자 통로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차량이 이동하는 15m짜리 도로를 놓겠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이 우리는 굉장히 애매한 땅이에요. 쪽땅이 되버려서. 근데 여기를 지하로 들어와서 지상에서 들어가지 말고 지하로 들어와서 여기서 연결시키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복합 용도로 우리가 좀 이렇게 열어달라. 그래서 지하에서 연결하면 지상에서 이 공간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사람도. 그래서 지하로 다닐 수 있게 여기에 일부에 한 10m 정도를 복합 용도로 해서 지상은 도로고 지하는 우리 주차 통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공람이 되면 그거를 우리 조합원들이 가서 이제 변경 요청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선형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해줄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해달라, 어디는 뭐 어떻게 해달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수준 높은 요청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사지구. 이게
사지구 사람들 만만치 않네. 이런 것들을 서울시나 구청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이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 돼요. 서울시에 요청할 때도 그 사람들이 그거는 받아줄 수밖에 없겠는데 하는 그런 요청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가만히 있다가 이건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야 이거는 이거 좀 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되지 막 얼토당토하는 걸 해달라 그러면 막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고시가 이제 공람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좀 이런 걸 가지고 이해를 해서 이제 공람이 되면은 서울시에다가 막 요청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합에서 이렇게 좀 공부해가지고 조합원분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주면 조합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그 민원도 넣고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큰 변경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작은 상황들을 최대한 뽑아내는 게 공람에서의 목적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쪽에 이게 강북강변도로고요. 요쪽에 도로가 나죠. 여기까지는 이제 큰 도로가 나고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은 좀 작은 도로가 됩니다. 그거는 이쪽은 교통량이 좀 적다는 거죠. 이쪽은 교통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는 좀 한적하게 15m 정도로 놓은 거는 여기는 주로 사지구 사람들만 쓴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도 구성을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해놓은 게 이 보행 통로거든요. 공공보행.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고급화 단지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이 보안, 세큐리티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빨간 선 안에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빨간 선, 이렇게 빨갛게 된 선이 있죠. 사실은 우리는 거의 하나로 통일됐는데 1, 2, 3지구는 다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니까 1단지, 2단지, 여기도 1단지, 2단지 이런 식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집을 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12m가 있고 4m, 4m 해가지고 20m 도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횡한 보행자를 위한 좀 횡헌이 되어 있는 도로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드라이한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려면 이렇게 좀 좁든지 넓든지 이렇게 돼서 좀 뭔가 이렇게 이 어떤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 빨갛게 이게 빗금 친 거는 근린 상가를 여기다 넣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 위로 나오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넣어라 이런 거예요. 이 파란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넣고 요 안은 주차장을 해라 이거죠. 그런데 요거 보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방형 커뮤니티 배치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개방형 커뮤니티는 뭐냐 하면은 여기다 만약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개방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쓰게 해라. 라는 서울시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개방형 커뮤니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여기 슬쩍 숨어 있지만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배치 구간은 빨간 거죠. 빨간 빗금. 이렇게. 우리는 여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로형 상가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데 옛날처럼 건물 하나 삐쭉 만들어 놓고 4층짜리 만들어 놓고 아파트 상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도로에다가 이렇게 늘어놔가지고 여기다가 상가를 넣어라. 대신에 용적률에서는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상인데 법적으로는 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겁니다. 보통 용적률이라고 하면 상가라든지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지하 용적률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근데 지하에다가 이제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를 놓는데 우리 다행히 개방형 커뮤니티가 없다.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거, 무서운 거 요건 이제 다양한 이제 특화 계획인데요. 조동 형태를 혼합하고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다.
이거 말이 그렇지 사실 이 뒷동에서는 한강이 보이겠습니까 이게? 여기서는 한강이 보이는 거는 사실 여기 앞에 여기 조금 보이는 거죠. 이 뒷동은 사실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서울시에서는 64% 정도의 한강 보이는 그거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64%는 요 앞에서 여기서 뭐 이렇게 건물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것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로서는 바라는 건 아니죠. 좀 제대로 건물에 가리는 거 없이 쫙 보여지게 한다. 그게 중요한 거죠. 수변공원 조성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단지 계획. 제가 보기에는 뭐 쾌적하게 될지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공간의 차별화 계획.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이런 수변공원이나 성덕정길의 보행자화라든지 생활 공유 가로. 이 공유라는 말이 뭐 굉장히 좀 뭐 듣기는 좋은 말인데 실제로는 썩 좋지는 않다. 그런 거죠. 우리한테는 여기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기본 지침이지만 이거는 뭐 사실 그냥 계획안에 불과하고 주민들이 각자 알아서 계획해서 이제 각자 속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뭐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뭐 주차장을 지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는데 여기도 결국은 중요한 거는 공공보행 통로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게 여기서의 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숨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지구는 다행히 그런 것이 없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는 이 통로, 요거는 좀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이게 영동대교 건너는 버스 타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질러갈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거는 뭐 나름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상가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니면서 버스 타러 올 때 그 상가를 들려서 가면은 뭐 우리 상가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사도 좀 잘 되고. 네, 다음. 자, 요거는 이제 교통체계입니다. 교통체계 보면 트리마지 앞길에는 23m고요. 여기 23m가 이렇게 해서 강변북로도 23m를 쭉 갑니다. 그래서 지금 2, 3지구 사이의 도로에 23m짜리 도로가 나는 거죠. 우리는 요 도로 쪽은 16m, 15m, 15m. 그래서 우리 3지구는 4지구는 15m짜리 도로가 나게 되는 거죠. 요거 15m짜리는 뭘 의미하냐면 3차선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인도가 있고, 뭐 그러니까 4차선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좁고, 3차선이 보통 이렇게 가변차선으로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황색은 그 보행자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12m짜리인데 4m가 포함이 돼서 20m짜리 전용 보행자 도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변북로가 덮여지는 건 아까 이제 단면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넓은 공원이 생기는 건 확실합니다. 예, 다음. 예, 요게 이제 이 교통처리 계획도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기서 굉장히 주요가 될 거 우리로서는 요 15m짜리가 도로가 나오고 주차장이 여기하고 여기로 들어간다.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여기 막 점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로 노상 주차장입니다. 노상 주차장. 이거는 이 위에 데크 공원으로 가기 위한 주차를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 이게 노상 주차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용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생각보다 이게 깨끗하게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 2지구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주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기가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데크 미치기 때문에 껌껌하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설계를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없느니만 못한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쏙 넘어가는 저 연결 통로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사실 별로 서울시에서 건드린 건 없다. 근데 1, 2, 3지구는 하여튼 뭐 이것저것 무지하게 많이 건드려 놨죠. 자기네들이 서울시에서 입맛대로 조금
이 공공을 위해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다음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배치 형태 결정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벌써 많이 형태가 뭐 많이 옵셋이 돼 있죠. 파란 걸로. 근데 우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예, 다음. 예, 요거는 뭐냐면요. 건축성과 용도 구분을 적용한 각 주거 블록의 크기를 비교한 겁니다. 녹색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녹색이.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게 뭐냐? 요거예요. 눈에 딱 띄시죠? A5. 우리 4지구가 실질적으로는 제일 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지구도 물론 땅 전체로는 큰데 이런 거 뭐 개인 못 짓고 뭐 들어오고 뭐 하고 보행 녹도로 빠지고 뭐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하다 보면 건물의 배치가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서울시에서 이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요거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요게 한 블럭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집을 한강을 뷰로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 짓는 거죠. 앞쪽에다. 그러면 뒷부분은 최대한 남기고 뭐 여기하고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 요거를 보고 그리면서 요건 제가 좀 작업을 한 건데 좀 행복했어요. 네, 4지구가 다행이다. 이게 이런 1, 2, 3에 비해서 이 큰 땅이 우리한테 주어졌구나. 이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해되시죠? 네. 네. 다음. 네, 요거 용적률이고요. 용적률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 용적률 300%입니다. 그래서 300%는 다 300%를 가지고 2, 3지구에 여기에 준주거가 있어요. 여기는 400%다. 그래서 여기는 좀 뭐 다른 복합 용도가 아마 시장이니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0%지만 뭐 목표를 뭐 한 340%? 그러니까 저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현상 공모 때는 300%로 목표를 해서 이제 하겠지만 나중에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아내면 뭐 300%보다 조금 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설계사가 정해지면 이제 조합원들이 뽑으셔야죠. 설계사가 정해지면 이제 그 설계사가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도입해서 우리 이 300% 이상의 이 사업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 서울시에 이게 너무 규제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 용적률 뭐 높이 제한 막 엄청난 규제를 해놓으니까 이 사업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공사비는 점점 올라가지.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지니까 막 안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거예요. 짓고 싶어도 막 공사 안 하겠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사업성을 높여주려면 뭐냐? 용적률을 좀 높여주든지 아니면 뭐 세대수 규제를 좀 풀어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야 뭔가 이 사업성이 높아져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업을 하기 어려운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빨리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님들께서 합신 단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높이에 관한 결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딱 요 보이시죠? 초록색 제한 없음. 6월 27일 날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 초기에 저거 300m였어요. 300m였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멋있게 해오면은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용적률도 사실 120%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120%면 360%인데 우리한테는 뭐 반 주더라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되는데 저걸로 서울시를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로서는 뭐가 줄 수 있는 거냐? 서울시가 눈에 여기 멋있는데 이런 디자인을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층수도 50층으로 쭉 지금은 해놨지만 이제 저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 사업성에 걸맞는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집을 멋있게 해서 딱 던져서 서울시가 이거 용적률 더 주더라도 이거 좀 해주자 뭐 이렇게 서로 우리는 돈이 더 들지만 서울시는 멋있는 한강변에 건물을 가질 수 있고 서로 양수ገብ장으로 이렇게 윈윈 전략으로 가려면
서울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던져야지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고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이거는 성덕정길의 입체적인 환경 조성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게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요거는 지금 있는 길이고 이 윗부분은 한 6, 7m, 10m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그 그라운드가 생긴다. 요건 아파트의 1층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높이가 한 7, 8m에서 많으면 한 15m 정도까지 높이 차이가 생긴다. 그럼 그 사이에다가 이 상가나 커뮤니티를 때려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게 아까 이게 지금 성덕정 길이고요. 요 옆에 여기 상가나 커뮤니티가 들어가죠. 여기가 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가 아파트의 1층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이게 지금 초록색 동글뱅이에요.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가게 8m 폭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연결되게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 보행 통로.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 공공 보행 통로를 이렇게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막 다니고 뭐 밤에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다녀도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공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8m나 주겠다는 거예요. 8m면 벌써 한 이 정도 되잖아요. 저기서부터 이만큼. 여기는 그냥 아무나 막 다니게 한다는 거죠.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이 계획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아니다. 네, 다음. 자, 이것도 같습니다. 이게 각 그 데크 공원으로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역 경계부에 연결 다리를 조성하여 구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안 하더라도 그 연결부에는 연결 다리를 놔가지고 데크로 연결이 어디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데크를 통해서 데크가 우리 앞에 있지는 않지만 데크로 진입하는 연결 브릿지는 조성이 가능하도록 경계부에 연결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요게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돈 들여서 붙이면 됩니다. 데크 공원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요거는 단면 계획입니다. 아까처럼 지금 뚝섬로가 14.4죠. 그리고 수변 공간이 27이에요. 그러면 한 14m 올라가게 되죠. 14m면 4층까지는 안 되지만 한 4층 높이 됩니다. 4층 높이. 3층, 4층. 그러니까 굉장한 높이죠. 여기 보면 아까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문화시설이 중복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를 넣을 수 있게끔 층별로. 그래서 밑에는 주차장이지만 가운데는 커뮤니티가 되고 위에는 문화시설이 된다. 근데 이거의 관리 주체는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럴 거예요. 단지에서 관리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쓰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단지에서는 괴로워하겠죠. 저거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부서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은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또 이렇게 막 치겠죠. 그러면 내 땅인데 서울시랑에서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단지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렇게 단면이 되는데 요거 보시면 트리마제가 14m고 쭉 와서 우리 사지구는 조금 낮춰놨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거 우리랑 같이 붙일 수 있도록 같이 높여달라. 요거를 이제 공람에 나오면은 그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요거는 비슷하게 21이 아니더라도 20이라도 우리는 높여달라. 그거 공람에 나오면은 조합원님들 꼭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요. 이게 우리 형평성이 안 맞다. 왜 우리는 데크도 없고 이렇게 13.6으로 해놓냐. 이거 아니다. 바꿔달라. 레벨을 높이는 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지구처럼 비슷하게 레벨 해놔라. 그럼 우리가 3층을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네, 요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단면인데요. 요게 지금 현재 요 성덕정, 이게 강북 강변도로고, 여기가 이 방음벽이 있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쭉 해서 여기도 도로가 4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죠, 여기에.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그리고 나머지 다 헐고 이제 이거 한다는 건데, 여기 커뮤니티, 요게 뭐냐면, 요거는 커뮤니티는, 시에서 관리를 아마 안 할 거고, 이제 단지에서 관리를 하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공공이 쓰게 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통로가 있고 여기죠. 여기가 요거 그러니까 위에가 열려가지고 비드물이 돼가지고 막 빛이 쏟아지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는 요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가 느낌이 지금 우리 요 성수역처럼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좀 안 좋죠. 이게 여기가 여기 부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무식한 구조물들이 막 콘크리트로 된 게 막 들어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을 해서 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될지. 여기 잘못하면은 옛날에 세운상가 3일 고가도로 밑에처럼 막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경지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저는 요거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요 부분에 특별한 어떤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가서 환경을 좋게 해야만 이게 관리도 잘 되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이. 네, 다음. 네, 여기 다 그런 거죠. 이게 데크로 덮여지는 건 좋은데, 요 하부에 차량이 막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들이 저기 고속터미널 옆에 남쪽에 가보면 거기에 저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굉장히 을씨년스러워요. 생각보다 사람도 안 가고. 근데 여기 데크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 놓고 위로 올라가서 공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 이거는 의미는 있는데 실제로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뭐 그런 거죠. 여기 보면 뭐 데크 공원에 대한 개요들이 쭉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도시계획 결정도의 변경안입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평면적인 거예요. 평면적인 거라 나중에 공람이 나오시면 우리 부지의 높이를 삼지구랑 거의 동등하게 해달라.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네, 이거 이제 지금 이게 다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전임 시장님 있을 때 나온 디자인이에요. 이거 38층을 했는데 이거 참 아쉬운 거고, 이게 이제 용산 산호 아파트인데 이거 다 바뀌었어요. 이 앞에 저층부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 없애고 좀 더 고층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조합원인데, 요거는 저기 박 시장 있을 때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그분도 물론 이 높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해서 이런 모양이지만 이제는 다 없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네, 요거 보고 저 태평양 아모레 퍼시픽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게 굉장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건물 높은 게 두 개 쫙 올라가면 가운데 이렇게 엮고 밑에를 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떤 창틀 효과 같은 그런 것도 좀 노릴 수도 있겠다. 요거는 뭐 1, 2, 3 치고 다 여기 길이 생기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다음. 네, 요건 이제 가로 시설물을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디자인을 멋있게 잘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우리 같은 경우에 뭐 7 해가지고 뭐 이렇게 뚜껑에도 맨홀 뚜껑에도 이렇게 디자인하면 되게 멋있겠죠. 어디 뭐 리조트 같은 데 가니까 자기 이름 싹 써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맨홀 뚜껑에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요건 이제 인면 디자인 이렇게 다양하게 해라. 옛날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 디자인 하지 말고 다양한 디자인을 좀 써라. 뭐 이런 겁니다. 예, 다음. 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막 도로변으로 막 툭툭 튀어나오게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해가지고 가면 공무원이 다 막 빠꾸 시킵니다. 사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예, 다음. 네, 이거 원베일리인데요. 타지구 사례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원베일리가 이게 초기 디자인인데요. 원베일리 보고 저는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얘가 50층으로 높일 수 있다면 이거나 줄어들었겠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이게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옛날에 그 박 시장님 있을 때 이거를 인허가를 해서 이렇게 받은 건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도 있어요. 이게 두 개만 빠져도 굉장히 덜 답답할 텐데 좀 아쉽죠. 네, 다음. 네, 이거 보면 창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창호죠. 이게 원베일리 창호인데 이게 펜트하우스인데 창호가 있다고 해요. 요거는 트리마즈인데 이거 10년 차이 나잖아요. 거의. 이게 13년이고 이게 22년, 23년인데 어느 게 좋습니까? 이게 좋지 않나요? 이거 벌써 뭐 시원하잖아요.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좀 우리 조합원 모노님이 이런 데 살고 있는데 맨날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보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돈을 절약하려는 뭐 그렇다고 생각보다 싸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둥식을 써서 이렇게 좀 뭐 커튼홀은 잘 모르겠지만 통창을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한강뷰를 많이 확보하는 집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다음. 이거는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의 단지 배치인데 사실 원베일리의 건물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긴 한데 이런 각 시설물 배치는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이 급백이고 그 다음에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오개토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시설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 각 동마다 이렇게 처리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삼성 레미안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디테일을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미안이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이요. 예, 우리 사지구 고급화 목표와 이제 실행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건물의 그 가격, 공사비를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거예요. 마감재. 마감재가 이 공사비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우리는 저 마감재를 이게 좀 여러 단계로 나서 조금 여유가 없는 분, 조금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 5단계 정도로 해서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좀 비싼 것 하실 분, 좀 저렴하게 하실 분. 그래야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하로 놓고 시작하고 다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팔아먹을 거 일반 분양은 조금 더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좀 선택을 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원들이라고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한강뷰가 있고 주차도 여유 있고 커뮤니티에 제대로 해놓고 방 안에는 형편이 되면 나중에 좋게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 선택의 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딴 데 보면 뭐 조합원은 뭐 엄청 잘해주려고 막 비싼 건 있는데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여러 단계로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주차는 당연히 미래 수요를 좀 반영해야 되고 우리는 뭐 한강뷰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시설은 얼마 전에도 지금 이제 좀 조합원 수요조사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가지고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요거는 이제 성수 사지구의 미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지금 압구정도 여기가 지하예요. 아시죠? 압구정도 여기가 지하인데 굉장히 잘 해놨죠? 험나게. 우리도 요렇게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초고층 올라가죠. 요건 지금 한 60몇 층인데 우리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거 하나는 빠질 것 같습니다. 한 2개 정도는 한 70층 올라가고 한 50층 올라가고 뭐 한 30몇 층 올라가고 왜냐하면 일조권 적용되는 쪽이 좀 있어서 좀 이렇게 2개 정도는 쫙 올라가고 뭐 이렇게 나머지는 조금 덜 올라가고 이게 들어가서 우리 그 대명 루첸에서 이렇게 싹 해서 쓱 들어가면
이런 공간들이 뭔가 이렇게 샥 나오면서 조경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펼쳐지면 좀 좋겠죠. 근데 물론 다 비용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이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비용을 좀 들여도 좋지 않나. 그럼 이제 조합원님들이 나중에 설계사가 가지고 오는 거 이제 투표해서 결정되면 그 회사랑 이제 정해서 해야죠. 다음. 요거는 지금 트리마제인데요. 트리마제가 여기가 1층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게 1층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게 덮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트리마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여기는 지하 2층 정도 돼요. 실제로 여기하고 높이 차이가 한 6m, 7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모노님하고 한번 갔는데 여기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여기가 이 체육실이 있어요. 체육기구도 뭐 어마어마하게 해놨더라고요. 트리마제 가보니까. 근데 여기가 그 체육기구들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건물 사이에. 그래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 지하인데 지하가 아니에요. 완전 지상이나 똑같은데 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로가 선형이 좀 바뀝니다. 이렇게 요즘 끝선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쪽에 태진운수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차. 그리고 여기는 두산 들어가는 길, 여기는 루첸인가 거기 들어가는 길,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가 지금 빨간 선인데 거기서 한 8m 정도가 우리 쪽으로 들어와요. 깎여서. 그래서 여기가 25m로 넓어지죠, 도로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건물은 헐리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요거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통로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빨간 선 안에만 집을 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녹지가 폭이 10m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 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다음. 네. 지금 요거는 우리가 건축적으로 이 배치 계획에 예시던데 이게 일조권이 좀 있어요. 저희가 여기가 두산일보하고 대명 루첸이 있는데 이게 북쪽으로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곳이 일조권이 적용이 받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한 40층까지는 됩니다. 요 길이가. 왜냐하면 높이의 2분의 1만큼 띄어져야 되거든요. 여기 아마 우리 건물 질 때 아마 두산일보하고 루첸에서 뭐 플랜카드 엄청 걸겠죠. 뭐 어쩌고 저쩌고 일조권을 보장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괜찮습니다. 70층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왜 70층 높은 층이 되기를 저도 선호하냐면 50층으로 했을 때 벌써 이 동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동수가 많아지면 앞을 가리는 건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타워형으로 하더라도. 근데 얘가 두 개가 70층으로 되면 이 두 개는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동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 판상형에 이 탑상형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가깝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고 이 지침상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요렇게 이쪽에다가 뭐 한 70층대를 두 개 붙이고 나머지는 좀 낮아진다. 그렇게 하면은 이 70층 두 개가 벌써 8호 조합만 하더라도 한 동이 600호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1600호 정도, 1700호 목표로 갈 때 벌써 한 동에서 3분의 1을 흡수해 가는 거죠. 그러면 동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저는 뭐 고층화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동수가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아마 조합원님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건축을 하지만 건축을 하지 않는 분들도 동수가 줄어드는 게 이 전망 확보에 훨씬 좋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50층으로 했을 때 이런 상황의 집이라면 굉장히 이 뒷동에서는 한강이 벌써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뒷동을 없애야지 우리가 유리하게 한강을 볼 수 있는 클린 뷰가 나온다는 거죠. 벌써 이것만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가능한 높일 수 있는 대로 높여서 이 조합원님들이 한강을 클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벌써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치 계획의 조합점인데, 이건 이제 우리 그 간사님하고도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진입구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가도로 밑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게 소방서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젠틀맨스도 짓고 있고, 이것도 예식장이고, 근데 이거 헐리고 이제 금방 엄청난 건물이 또 올라가겠죠. 여기가. 그러면 이 코너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저기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좀 특별한 디자인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 코너가 이 주변에서 굉장히 이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영동대교를 이렇게 넘어올 때 영동대교로 다닐 때는 여기가 잘 보이겠지만 영동대교로 넘어와서 일로 들어와서는 여기가 일로 넘어올 때 이럴 때는 여기가 굉장히 눈에 잘 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정말 비싸게 팔아먹을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상 공모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지고 오는 회사가 있다면 우리한테 좋은 조건을 점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쪽처럼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대수가 확보가 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여기 나인원 한남처럼 이렇게 지하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나인원 한남 여기 장사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아주 좋은 카페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그래서 우리 이 공원이 이쪽에 이 오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쫙 와서 여기서 쉬었다가 밥 먹기도 하고 막 이러면 여기가 상가가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 땅과 이 땅은 우리한테 불리한 땅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과 이 땅이 우리한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진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최대한 여기다가 모든 주거를 다 가능한 대로 놓고 나머지 땅을 우리가 이용한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용적률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싼 땅으로 개발해서 그 주변에 비싸게 임대를 할 거냐 아니면 비싸게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아이템이 됩니다. 저것도 우리가 뭐 각 집당 따지면 몇 천만 원씩 돌아갈 수도 있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의 땅은 지금 조금 그 우리의 고민 여하에 따라서 좀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요 코너에 대해서는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꽤 계실 거예요.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 저도 여기 걸어서 몇 번 다녔는데 이 땅은 조금 특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네, 다음. 네, 뭐 이건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인데요. 요거는 뭐 길게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주변부를 많이 활용하겠다. 그 다음에 내부도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많이 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음. 예, 이거는 이제 이 단지 내외부와의 경계를 가급적이면 없애겠다. 옛날에는 이게 막 담장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 요새 보면은 이렇게 담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 하겠다. 그리고 가로상가도 많이 두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와 단절 요소를 가급적이면 줄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주거블럭에 있으면 못 다녔는데 이렇게 막 다니게 해야겠다는데 이거는 뭐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 한강변에서 이렇게 레벨차가 나는 곳을 이런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을 통한 어떤 다양한 디자인을 이용해서 이 접근로를 확보하겠다. 뭐 이런 거죠. 뭐 우리는 한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한강변의 다양한 디자인을 좀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다 인센티브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용적률 1%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앞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녹지가 되고 이 도로가 연결돼서 우리 그 사이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이쪽으로 더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지구와 사이도 이제 지금보다 넓어지고요. 예. 예, 다음.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면인데요. 중저층 가로 인면 특화계 에테르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테르노 보시면은 요 평면도가 메스터 베드룸 특화형, 거실 특화형, 뭐 주방 특화형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 기존의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쑥 들어가고 쑥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평면이 다 달라요.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툭 들어가고. 뭐 아이유가 이 정도에 산다라던데, 우리는 뭐 요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아파트의 이 저층부, 우리가 고층은 좀 대형 평형이 들어가고 중저층은 좀 중소형 평형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쑥 들어가고 쑥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 도로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쑥 이렇게 이런 아파트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요철이 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각 특화된 면적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좋은 거를 보고 우리는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뭐 이게 에테르노가 벌써 한 50억에 올랐다는데, 우리도 뭐 좀 최대한 잘 만들어서 가치 있는 아파트가 좀 돼야 돼. 이게 에테르노가 벌써 한 액면으로 50억에 올랐대요. 이게 분양할 때보다. 예, 다음. 예, 요거는 이제 조경의 이미지죠. 뭐 우리 그 뒤쪽, 우리 진입로 쪽에 그 상부의 조명의 기본적인 이렇게 좀 넓은 잔디 광장도 좀 있고, 호수공원도 좀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좀 뭔가 블럭이 큰 규모의 좀 조경을 좀 만들면 좋지 않겠냐. 아마 그건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다음. 네, 우리 주차장인데요. 주차장 진입이 보통 그라운드에서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쑥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로형 상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가로형 상가 면으로 쑥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1층이 있고, 이 가로형 상가가 쭉 있는데 거기로 쑥 들어간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캐노피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물의 입구로 쑥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네, 요거는 이제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돼요. 요 이미지를 요 대명 루첸하고 요 두산 쪽을 이렇게 쫙 이탈리아 장원의 그 나무처럼 쫙 가리고, 그리고 우리 이쪽은 가로형 상가니까 가로형 상가가 쫙 있으니까 1, 2층은 쫙 해서 상가가 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쭉 지나갈 때 옛날에 보면 구반포 상가 보면은 저층부에 쫙 깔려 있죠. 그럼 사람들이 쉽게 물건도 사고 그리고 가고, 그런 거 의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나인원 한다음에 지하상가 활용하는 것처럼 이쪽도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거는 우리가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벌써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조합에다가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의견을 좀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요거 보시면은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만든 50층 적용 조감도예요. 우리 사직으로 오면 괜히 이상하게 축 처져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뭔가 높은 게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축 처져 보인단 말이죠. 저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고쳐봤어요. 77층으로 했을 때 이렇게 2동 정도가 쫙 올라가면 벌써 이 뭔가 이 랜드마크처럼 보이죠? 이게 벌써 이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50층 적용했을 때는 뭔가 우리 쪽으로 와서 찍 죽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1000층밖에 못 찍거든요. 일조권하고 뭐 저쪽에 얇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뭐냐? 여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 힘을 줘야 하지만 영동대교로 넘어올 때 우리 이 사지구에 뭔가 강력한 그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건 이제 디자인이 돼서 이제 잘 해가지고 알겠지만, 요거 보시면 아마 우리가 왜 높아져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저는.
왜냐? 이건 전 싫거든요. 이렇게 축 처져 보이는 거. 근데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 트리마제처럼 트리마제가 쫙 오다가 여기도 50층으로 할지 70층으로 할지 잘 모르겠는데 좀 높았다가 좀 낮았다가 또 다시 높았다가 좀 낮았다가 높았다가 우리 빡 높았다가 축 떨어지는 거죠. 저는 그 그림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합원님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은 아시실까 그려보니까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영동대교 입구에서 청담동에서 본 이 뷰가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70몇 층을 지면은 대략 이 정도의 느낌이 된다. 그러면은 벌써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나 포스코나 대림이나 아마 좀 군침을 흘리지 않을까요? 자기네 마크를 딱 붙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메이저 건설 회사들이 눈독 들이는 땅이 된다. 그러면 벌써 이거는 사실 이거를 볼 때 이거는 저기 마치 깍두기처럼 보여요. 주연이 이거란 말이죠. 트리마제가 이제 저기서 매짐을 하고 우리가 주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연으로서의 가치를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다음이요. 다음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울시 50층 계획이 이렇게 가든 뭔가 이렇게 가다가 왠지 모르게 우리 쪽에서는 꾸부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걸 높여봤어요. 그러니까 훨씬 좋아 보이죠.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얘랑 비교해봤을 때도.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요거만큼. 요게 지금 49층이니까. 그러면 요거 반 떼어가지고 올리면 이만큼 되거든요. 그럼 벌써 이쪽하고도 여기서 이게 좀 밸런스가 딱 잡히죠? 느낌이. 벌써 그거는 아마 좀 감각 있는 분들은 아, 이게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도. 여기 지금 압구정 사구역에 조감인데 여기도 보면 코너에다가 60몇 층짜리 딱 때린 거죠. 뒤에는 40층 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요 끝에 이런 것들이 딱 우리가 투타워 정도 딱 쓰면 뭐 좀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예, 뭐 비슷합니다. 뭐 그래서 데크가 생겼을 때 뭐 이렇다. 뭐 이런 거죠. 예. 이제 다 됐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길어져서 거의 1시간 가까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지구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이걸 만들면서, 아, 그래,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다 해결책을 좀 찾아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